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여러 불안감과 또 우려를 안고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접수됐지만 모두 금방 회복되는 그런 그 경증 수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의 백신 불안증은 쉽게 가시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 중에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거나 또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그 이상 증상 사례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교수님? 뭐 가장 일반적인 거는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흔히 많이 들으신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네. 급성 반응이 제일 일반적인데, 그거 아나필락시스가 그게 뭐죠? 호흡곤란인가요? 뭐 호흡도 곤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 이게 백신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 몸이 아니다라고 나타나는 뭐 호흡곤란, 뭐 피부에 발진이라든가 입술이 붓는다든가 열이 일시적으로 난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보통 있을 수 있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 15분쯤에 안에 나타나고 응급처치를 해가서 대부분 이제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고, 가끔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으로 이제 신경마비가 생기는 길라인바레, 기양바라고 하는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 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지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상황이 어찌 됐든 이 사망한 사람들은 이 보통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들이었죠. 네, 그 어저께도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발표된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자로, 보통 나이가 이제 다양하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만, 우선은 대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중증시설에 계셨던 분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급성적으로 나타나거나 만성적으로 마비가 온 게 아니라 보통 24시간 전후 뒤에 발생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돼서 이제 사망한 사례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아마 네 건은 부검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직접적인 그런 예방 주사와는 관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은 그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 입장인 거죠. 그 대부분 그 3일 이내에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요. 네, 대부분 이제 몸에 이렇게 아주 들어가는 균 자체가 아주 센 걸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정도면은 대부분 자기가 견뎌내는 게 일반적인 건 대부분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저 이규로 교수님, 네.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우려했던 이 비만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그냥 살이 확진자, 그래서 네. 확진자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상 체중에서 이게 지금 비만 체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질문은 어느 나라에서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학계에 보고된 거를 보면, 유럽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냥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질병이 발생하신 분들은 보면 그렇지 않은 체중에 비해서는 대략 한 1.3배에서 2.8배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사가 최근에 이제 메이오 대학에서 연구가 된 연구를 보면, 비만에 있으면 이제 지방세포가 많은데, 예.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ACE라고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잘 몸에 들어오는 그런 수용체를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도 코로나와의 연관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된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교수님 비만되는 게 코로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만 되는 게 아니라 비만하신 분들은 네. 코로나를 더 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비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꼭 비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어떤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사망 사례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의 경우에 이제 뇌전증이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저질병이 계신 분들이 운동량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래서 비만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한 것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그냥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규래 교수님. 네. 그 아까 뭐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평상시에 뭐 많이 안 먹어요. 네네. 근데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상시 입던 옷도 점점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네.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보통의 활동하시던 양보다 예전에보다 이제 이렇게 아마 지금 MC를 보시면서 주로 앉아 계신 역할이 많은 것처럼 어떤 수술을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도 오래 이제 침상 생활을 하시잖아요. 교수님 제가 그러다면 그 갑상선 수술했었거든요. 갑상선은 아주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은 갑상선 수술한 사람들은 다 비만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면 또 살이 좀 이렇게 잘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이라는 것은 몸에서 지방을 청소하는 역할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그래요? 잘 분비가 안 되거나 수술해서 그걸 절제하신 분들은 더 몸에 지방이 더 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갑상선이 지방을 이렇게 없애는 역할을 해요? 청소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 좀 짜증이 잘 나면서 좀 더위에 예민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제가 화를 잘 냅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호르몬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네. 농담이고요. 예. 교수님 참 진짜 교수님 맞으시네. 진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새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비만 팬데믹이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이 비만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 섭취를 줄이시는 건데 예전보다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도 많이 식사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켜 드시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들이 되게 단맛 나는 음식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맛 나는 음식을 특히 이제 야간 같은 데는 좀 가능하면 좀 줄이셔야 되고 사실 쉽진 않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새 앱에 뭐 워낙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런 걸 이용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어떤 활동량을 늘리시는 게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 거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좀 해서 유산소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과 활동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은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활동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반복적인 동작을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운동 자주 하세요? 댁에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진료하거나 이런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간단한 짐볼로 그냥 뭐 하는 습관을 조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집 안에서라도 좀 이게 좀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